네, 지금부터 지속적 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겠는데, 그 지속적 피해와 그 우울 간의 연구에서 그 마음 챙김의 그 조절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능인대학원대학교의 명상심리학과에 근무하는 임세라 교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연구 대상을 151명으로 하였고요. 그 사별을 경험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도구로는 그 지속적 비애, 그다음에 우울, 그리고 마음챙김, 오여인 척도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지속적 피해가 마음챙김과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그 마음챙김을 통해서 그 지속적 피해는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사별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다음에 주변인들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우리가 삶에서 적응 과정에서 결국은 뭐랄까 마음의 어떤 고통감을 겪는 그 커다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통 반응들이 결국은 우울까지 동반을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그 마음 챙김이라는 요인들이 결국은 우리의 심리적인 웰빙과 관련이 있어서 이 마음의 고통을 완화하는 조절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년 연구들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국외에서도 이런 지속적 피해로 인해서 그 우울감을 동반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국내에서도 이런 지속적 피해와 그 우울 사이에서 그 어떤 우울이 아니 마음 챙김이 어떤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연구처럼 그런 지속적 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가정에 있어서 그 마음 챙김의 조절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그 사별을 경험한 그 현직에 종사하는 공무원 15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성별로는 남자, 여자들이 참여를 하였고, 그 다음에 20대에서 50대까지 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학력은 초대졸에서 대학원 졸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종교들은 다양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습니다. 자, 연구 도구로는 지속적 비애 그리고 우울, 마음챙김 에 대한 그런 측정 도구들을 사용을 했고 각 문항 수와 그 다음에 문항 번호를 나타냈고 리커트 척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그런 신뢰도를 또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 비의 척도를 보게 되면 원래는 그 13문항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코네티컷주 지역에서 그 샘플을 대상으로 해서 프리저슨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개발하고 타당화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13문항이었고 그다음에 국내 강현숙의 그 연구에서도 이제 타당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 신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3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제외하고 11문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 척도 같은 경우에도 그 에들러프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 국내에선 전겸구, 최장진, 양병찬이 이제 번안을 하고 이것을 한국판으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겸구가 보고한 그 신뢰도는 0.91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 794로 조금 낮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중간 정도의 신뢰도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챙김 척도는 오요인 마음챙김 척도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베어가 이제 2006년에 개발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원두리와 김규원이 번안하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의 이런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제 39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챙김 전체
본 연구에서의 그 신뢰도는 0.919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자료 분석 방법은 결국은 지속적 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마음 챙김이 조절 효과를 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연구 모형에서는 결국 이제 특정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피어슨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고요. 그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특정 요인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변량 그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절 효과에 대한 검정은 그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 작용항을 포함한 위계적 다항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고 그 상호 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결정 개수 변화량이 유의미하다면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회귀 모형의 오차항은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이제 한다는 것을 이제 가정하에 그 조절 효과 검정을 위한 그 회귀 모형을 산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귀 모형은 지금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해서 적합한 회귀 모형에 대한 검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그 회귀 개수의 부호나 값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공선성은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나 분산 팽창 요인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데 VIF 값이 10보다 크면 보통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중공선성이 있는 경우는 그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 변수 중 일부를 제거하거나 표준화 또는 평균 중심화 등의 변수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 독립 변인인 지속적 비애와 조절 변인인 마음 챙김을 표준화한 후에 모형이 이제 표준화 후에 모형에 적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표준화나 그 평균 중심화에 의한 변수 변환 시 그 회귀 분석의 표준화 회귀 개수는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그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 처리는 IBM Statistics SPSS 2.0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그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특정 변인들을 비교를 하였고요. 여기에서 연령, 성별, 종교 유무 이런 그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 특정 요인들을 평균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에 따른 비교를 하였고요. 그 특정 변이는 지속적 비애, 우울, 마음챙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마누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맞는 분석 결과는 지금 표 2에 나타난 결과와 같고요. 특정 변인인 그 지속적 비애, 우울, 마음챙김에 관련되어서 30대 이하부터 그 40대, 50대까지 해서 전체 151명에 대해서 그 맞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분산에 대한 동일성 검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별량 분산 분석을 하였습니다. 성별에 따른 비교를 보게 되면은 그 측정 변이는 지속적 이해, 우울, 마음챙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발을 실시하였는데 그 공분상 독립성 검정 결과 유효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다별량 분산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서 측정 요인들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 유무에 따른 그 비교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그 지속적 비애, 우울, 마음챙김의 종교 의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바를 실시했는데 공부상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별량 분산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측정 요인들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측정 요인 간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은 그 사별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지속적 비애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마음 챙김이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상관 분석을 통해 그 측정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관 분석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았고요. 분석 결과 그 세 측정 요인 간에는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 변수인 지속적 비애와 종속 변수인 우울과의 상관계수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지속적 비애는 조절 변수인 마음챙김과도 높은 음의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절 변수인 마음챙김과 그 종속 변수인 우울과는
높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표 5의 특정 요인 간 상관 개수로 나타냈고 이렇게 가로 세로를 보게 되면 지속적 비의 마음챙김 우울과 그 다음에 지속적 비의 마음챙김 우울에 관련된 상관 개수를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자, 지속적 비와 우울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그런 조절 효과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 공선성 진단을 해봤습니다.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상호 작용항을 구성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그 1단계에서는 독립 변수를,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조절 변수를, 그리고 3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상호 작용항을 투입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앞서 살펴본 독립 변수들 간의 그 상관관계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서 회귀 분석에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최대 분산 팽창 요인은 즉 VIF는 69.763으로 기준인 10배보다 큼에 따라서 그 적합한 회계 모형은 그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진단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를 하였고요. 이 표 6에는 지속적 비애와 우울 사이에서 마음챙김의 그 조절 효과, 즉 표준화 전 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비표준화 개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무용 평가도 나타내고요. 변화량 평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의 그 상수, 그 다음에 지속적 상수는 그 지속적 비애를 설정을 하였고 그 2단계에서 상수, 그 다음에 지속적 비애, 그 다음에 그 마음챙김으로 그 설정을 하였고 3단계에서는 상수, 지속적 비애, 마음챙김으로 또 설정을 하였습니다. 마음챙김하고 그 다음에 IND와 그 다음에 MODE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탈 공선성 그 통계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그 유미한 유미 개수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유의도에 따른 것들을 이 표 안에서 이제 표기를 또 해두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속적 비애와 우울 사이에서 마음챙김의 그 조절 효과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 효과에 대한 그 검정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적합한 그 회귀 모형에서 다중 공선성이 발견됨에 따라서 그 독립 변수인 지속적 비애와 그 조설 변수인 마음챙김에 대해서 그 표준화를 통해서 변수 변환 후에 회귀 모형에 포함했는데요. 그 결과 그 최대 분산 팽창 요인 VIPF는 3.279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진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통제 변인 없이 모형이 적합하였고 적합된 퇴기 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단계별로 살펴본다면 그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표준화한 지속적 비애만을 그 회귀 모형에 포함해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적합한 그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47.9%로 확인되었고 그 적합한 그 회귀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비의 표준화 회귀 개수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단계에서는 그 독립 변수인 지속적 비애가 포함된 상태에서 조절 변수인 마음챙김을 투입해서 그 회귀 모형을 적합시켰는데요. 그 결과 그 적합한 그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47.9%에서 51.4%로 3.5% 증가하였고 그 결정계수 변화량에 대한 검정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3단계에서는 그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회귀 모형을
적합시켜서 모형을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그 모형의 설명력은 53.7%로 높아졌고 그 모형의 적합성과 설명력의 변화량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그 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그 공무원의 지속 비애와 그 우울과의 관계에서 그 마음챙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지속적 비애와 그 우울 사이에서 마음챙김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 이제 그 표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요거 테이블 6하고 표 7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었네요. 좀 요거는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사별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151명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 지속적 피해가 그 우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그 마음챙김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그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한 조절 효과를 그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해서 위계적 그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1단계에서는 그 독립변수를,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를, 그리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해서 그 분석을 이제 하였죠. 그런데 이제 그 앞서 살펴본 독립변수들 간의 그 상관관계에서 그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그 회귀 분석에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그 최대 분산 팽창 요인이 적합된 그런 회귀 모형으로 나타나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절 효과에 대한 그 검정에서 적합한 그런 회귀 모형에서 다중 공선성이 그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때 그 독립 변수인 지속적 비애와 그 조절 변수인 마음챙김에 대해서 그 표준화를 통해 변수 변환 후에 그 회귀 모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 최대 그 분산 팽창 요인에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진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사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제 변인이 없이 모형이 이제 적합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그런 상세한 분석 결과를 이제 단계별로 살펴보았는데요. 그 첫 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인 표준화한 그 지속적 비애만을 이제 회귀 모형에 포함해서 우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었고요. 그 결과 그 적합된 그런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이제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 적합된 그 회귀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 비애의 그 표준화 회귀 개수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독립 변수인 지속적 비애가 포함된 상태에서 조절 변수인 그 마음챙김을 투입해서 회귀 모형을 적합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 적합된 그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증가하였고 그 결정 개수 변화량에 대한 검정 결과가 그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상호작용항을 포함해서 그 회귀 모형을 적합시켜 모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분석 결과 그 모형의 설명력은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그 모형의 적합성과 설명력의 변화량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투입된 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사별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지속적 피해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가 의의는 이렇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지금 마음챙김이라는
지금 현재 이 본 연구에서의 그 조절 요인으로 나타났던 그 변인이 그 명상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마음챙김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학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는 이런 설문조사를 어, 하기 위한 그 문항 개발 당시에 이 마음챙김, 그러니까 마음챙김을 구성하는 개념들이죠. 그 개념들이 반드시 명상을 해서 만들어진 측정 도구가 아닙니다. 이 오여인 척도 또한 사람들이 지닌 결국은 마음을 구성하는 그러한 그 뭐랄까 자기 마음에 대한 통찰 요인, 그 알아차림 요인 이런 부분들이 그런 다른 많은 수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성경 연구문들을 통해서 구성된 그러한 그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조절 효과를 뭐랄까 측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뭐랄까요 마음챙김이 꼭 명상을 하여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논리하고는 뭐랄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마음챙김이 반드시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39문항이라는 그 측정 문항들을 통해서 그 마음챙김 구성 개념들을 반영하여서 이것들이 그런 지속적 피해가 그 우울에 미치는 그 영향에 있어서의 어떠한 조절 효과 요인임을 이제 도출해낸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또 수많은 그런 마음챙김 연구들이 단순한 프로그램 연구나 그다음에 이론적 고찰 연구들이 지금 뭐랄까요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절 효과로 세밀하게 살펴본 그런 연구들이 지금 부족한 시점에서 이 본 연구가 그 어떠한 뭐랄까 심리학의 그런 기초적 자료로 쓰일 만한 연구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 대상들이 그 단순 그 공무원들 사별을 경험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들이 결국은 성인 남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다른 그룹들 성인 남녀들에게 있어서도 그 어떤 지속적 피해와 우울감의 그런 뭐랄까 변인 사이에서의 그 마음챙김 요인이 결국은 조절 효과로 유의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좀 더 이제 향후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그 사별 이후에 지속되는 그런 비해 증상과 심리적 부적응이 결국은 이제 뭐랄까 그 부정적 인지가 아닌 긍정적 인지, 즉 마음 챙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그 마음 챙김이라는 그 조절 변인이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인지 측정 부분들이죠. 즉 뭐냐면 지속적 비애와 우울 사이에서의 인지적인 부분들을 측정하는 그 요인으로서 굉장히 적합했었다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결국은 이 연구를 기초로 해서 인간이 지닌 그런 지속적 비애에 따른 심리적 기제, 특히 인지적인 그런 기제들의 어떤 영향을 정말 마음챙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제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국은 그런 인구 통계적 그 검정에서 사별 경험의 횟수나 그런 사별 형태 등에 대한 상세한 분류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 비애의 그런 하위 개념별 측정도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 연구에서 제한점이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음챙김 오요인에 따른 뭐 하위 요인들이나 우울의
그다음에 하위 요인들에 따른 그런 측정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런 하위 개념별 측정이 이제 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어쨌든 이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이인 지속적 비애와 그다음에 조절변이인 마음챙김의 하위 요인별 상세한 측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상관관계를 이제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 지속적 비애와 우울 사이에서 작용하는 마음챙김의 구조를 이제 정확히 이제 밝히는 연구들이 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 연구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능인대학원대학교의 임세라였습니다.